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법정 관리, 즉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청산 대신 회생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때 세계 4위 조선업체로 지역 경제를 떠받쳤지만 이제 중소형 조선사가 된 STX조선은 추가 수주가 절실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자율협약 뒤 4조 3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정상화에 실패한 STX조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TX조선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겁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1조 2,600억 원으로 청산 가치보다 3,400억 원 높았지만 채권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이렇게 인가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겠습니다. STX조선은 앞으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자산 매각 등 몸집 줄이기를 이어갑니다. 법원은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STX조선과 STX프랑스를 묶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가스선과 탱크선 등 중소형 선박 생산으로 특화하는데 문제는 수주입니다. 수주 전량이 현재 29척으로 내년 말이면 일감이 떨어집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추가 수주가 없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보증이 없으면 정부의 계획 발주조차 수주할 수 없습니다. RG 발급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주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협력사들은 STX조선에서 못 받은 대금 3,800억 원 대부분을 잃게 됐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력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해묵은 갈등이 어제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야구장 건설과 국제사격장 개수보수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신축 공사에 들어간 창원 마산야구장.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창원 마산야구장의 예산은 1,200여억 원입니다. 창원시가 650억, 국비 290억, 도비 200억, NC 다이노스 구단이 100억 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가면 체육시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무분별한 체육시설이라 해서 저희들 도비 이제 체육시설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공정률 44%인 창원 국제사격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지만 창원시가 요청한 도비 50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공문은 온 거는 없거든요.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그동안 창원광역시 추진과 명품 야시장 조성, 로봇랜드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번번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두 자치단체가 공동사업 중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광역시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두 중진 정치인의 해묵은 갈등이 대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시의 오폐수 불법 방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창원시는 물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농어촌공사도 직무유기 등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관청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농번기, 인근 농수로에서 물을 대던 농민들은 물에서 지독한 악취가 났다고 말합니다. 해당 농수로는 각종 오폐수가 불법 방류된 곳입니다. 아이 그치, 너 어쩌면서 저 밑에 그냥 싹 그렇더라고. 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 문어가 농사지니까 다른 사람 우리 친구 이걸 보고 농사지니까 내 집 농사지니까 안 먹고 따더라고. 일부 농민들이 농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를 창원시에 떠넘겼습니다. 고기 죽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또 솔직하게 정말로 그게 무슨 폐수라든지 그런 건 정말 몰랐죠.
당시 제대로 민원을 확인했다면 불법 방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각종 오폐수로 오염된 농업용수가 약 300헥타르, 2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인근 농지에 뿌려졌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도 마찬가지. 지난 2008년 창원시와 북면신도시 추진 협의 과정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3배 증설과 매년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창원시는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낙동강청은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못한 거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그걸 체크를 한번 했어야죠. 이게 이제 사업자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일일이 다 사실을 다 못 가보거든요.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았고 창원시는 낙동강으로 오폐수를 불법 방류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우레탄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우레탄 중금속 기준치를 강화하기로 해 교체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20%가량 초과한 납이 검출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 8월 운동장 교체 대상으로 지정돼 운동장을 전면 폐쇄해야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중금속으로 뒤덮인 트랙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줄넘기하고 달리기하고. 여기 선생님들이 여기서 걷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애들이 안 하는. 학교 측은 체육 활동을 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놀아를 해도 놀다 보면 여기까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금지를 하려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이처럼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교체 대상으로 지정된 부산 지역 학교는 모두 108곳. 부산시 교육청은 64억 원을 투입해 우선 올해 말까지 70여 개 학교에서 교체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 우레탄 중금속 유해물질 기준치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체 사업이 넉 달 이상 미뤄지고 있지만 이처럼 교육당국의 관리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공문도 몇 번 내렸고요. 위해성 검출되고 나서 유해물 안전 점검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운동장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 점검 등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선다입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기온도 평년값을 되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기온이 감돌겠고 비 예보도 일요일 밤부터 들어와 있어 나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월요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능 한파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가운데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창원 6도, 함안은 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19도, 창원과 창녕 1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진주 1도, 거창은 0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 오르면서 남해와 사천 18도, 산청과 거창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내야수 조영훈 선수가 포수와 포수 용덕환 선수가 자유계약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자유계약을 신청한 선수 15명 가운데 NC에는 조영훈과 용덕환 선수가 포함돼 있고 이호준 선수는 자유계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에 개막하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할 국가대표팀에 NC에서는 투수 원종현 선수와 내야수 박성민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태국의 TV 드라마 아내 제작팀이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김해와 통영, 거제 등 경남의 관광 명소에서 현지 촬영을 합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은 경상남도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남의 관광 명소 여행 상품을 홍보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태국 드라마 아내는 태국의 인기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16부작 TV 드라마로 내년 여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이 어제 진주 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금곡수출농단 정의도 대표가 4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생산농가, 유공자 34명에게 수출탑과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9일과 10일에 열린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는 190건에 2,632만 달러, 약 316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수협력사 취업 콘서트가 어제 경남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공공기관 협력기관사 가운데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중소업체 40여 곳이 참여한 어제 취업 콘서트에서 참여업체는 개별 부스와 면접 컨설팅, 공공기관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취업 전략 세미나 등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2016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 3개와 은상 4개 등 7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세계축제협회가 해마다 전 세계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 분야를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홍보 포스터 등 3개 부문에서 금상을, 신규 상품과 후원 선물 등 4개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피너클 어워드에서는 국내 15개 축제가 응모해 분야별로 금상 13개, 은상과 동상 각 12개를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